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다행히도 관세가 유예되면서 전일의 하락폭 대부분 회복한 모습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죠. 이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 5가지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 화장품 ODM 한국콜마였습니다. 오늘 3.24%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화장품 업종에도 기회가 될지 타격이 될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먼저 기회 측면에서는 한국 화장품은 미국의 관세율이 0%인데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저가 공세를 막기 위해서 $800 미만의 소액 면제 혜택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국내 기업들이 현재 미국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화장품 업종 수혜가 될 수 있는 걸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JYP엔터 올라와 있습니다. 5.47%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관세 무풍지대죠. 이제는 엔터 쪽으로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IP인 트와이스 그리고 스트레이키즈가 현재 월드 투어가 시작되면서 앞으로의 실적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금은 골머리를 쌓았었던 저연차 아티스트의 성장도 계속해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걸그룹인 엔빅스에 대해서는 아시아, 남미 지역에서 운반은 물론 이제는 굿즈 수요도 늘면서 글로벌 투어 지역도 늘어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V그룹인 킥플립 역시도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다양한 엔터주 가운데서도 JYP 조금은 덜 올랐다라는 평가가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승 얼마나 기대해 볼 수 있는지 OX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 효성중공업이었습니다. 14% 넘는 급등세를 기록했는데요. 글로벌 전력기기 매출이 확대되면서 지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에도 환율 그리고 단가가 상승하면서 영업이익 40% 이상 상승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고 63,000원까지 올려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이 부분까지 터치 가능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대동기어였습니다. 6.42%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특수환경에 쓰이는 로봇 그리고 농기계 재건까지 굉장히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관세 전쟁 그 안에서 수혜를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크라이나 히토류 그 자원에 접근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미국산 농기계 10% 관세 부과 이슈로 오늘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시간에서도 홀로 올랐기 때문에 내일장의 흐름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테오젠이었습니다. 6.1% 상승했는데요. 오늘 장을 마감하고 공시가 올라왔죠. 1,550억 원의 제3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또 운영자금에 대한 목적인데요. 현재 70만 원까지 목표 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일장 어떤 흐름 보일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출발합니다.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앞으로의 각각의 종목들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탑5 5종목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한국콜마가 있고요. 그 밑으로 JYP엔터, 효성중공업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장중에 6%대로 마감이 됐었던 대동기업 그리고 알테오젠은 시간 외에서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각각의 종목들 모멘텀 체크해보면서 OX 통해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관련주 한국콜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3.24%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한국콜마뿐만이 아니라 잉글우드랩과 같은 OEM, ODM 관련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는 흐름 역시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에서도 K-뷰티가 이 시장에서 크게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지면서 오늘장에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앞으로도 빨간불을 켜줄 수 있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한국콜마 관련해서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콜마가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36%, 한 2% 정도 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지고 나가 쓴 거를 갖다가 이제 기관들이 채워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관들이 한 50만, 60만 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나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관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곧 나올 거고요. 2조 4천억 매출에다가 올해 2024년에, 그러니까 2024년에 2조 4천억 매출에 지금 영업이익 2천억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이 1조 초중반대인데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1조 4천억 정도밖에 안 되면서 현재 펀더멘탈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영업이익이 많이 났고 K뷰티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면서도 좀 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로 해서 상승 모멘텀 나올 것 같다. 외국인들이 좀 팔고 2% 정도는 팔았지만은 그걸 기관들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해서 7만 원 이상을 다시 올려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5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 실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김흥태 매니저님, 화장품을 파는 업종으로 가볼까요? 아니면 ODM 업종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을 파고 있는 업종들이 미국에서 상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또 ODM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둘 다 혜택을 똑같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에서 화장품 K뷰티가 조금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이유가 하나가 이제 미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소외조 될 수 있다라 보다 보니까는 반사이익을 또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관세를 25% 부과한 거랑 또 국내 화장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서 지금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뭐 ODM 방식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원료 작업을 직접적으로 매출하고 있는 화장품 판매 업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똑같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화장품 기업들은 저점에서 좀 매수할 수 있는 반사이익으로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삼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시면서 한국콜마 세 분께 O 의견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죠. 바로 엔터주, 그중에서도 JYP 엔터입니다. 오늘장에서 5.47%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엔터 업종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JYP 엔터도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님이 작년부터 또 JYP 엔터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붙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가장 큰 점은 아무래도 미국에서의 관세 부과와 가장 거리가 먼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이미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엔터주 자체가 트럼프와의 리스크로부터 가장 먼 쪽이다 보니까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가 더 들어온 상태에 있고요. 아마 이 당분간은 좀 더 이제 관세 이슈가 마감될 때까지는 엔터주들은 좀 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터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 이 관세에 있어서 다소 좀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앞으로 좀 상승 룸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까? JYP 엔터가 이제 실적이 다시 이제 뭐 3분기, 4분기 뭐 300억대 이상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15만 원, 14만 원 할 때 외국인 지분이 40%였거든요. 지금 현재 엄청나게 줄었다가 25%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사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8만 원 넘어설 것 같고요. 10만 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8만 원 사이에서 9만 원, 그러니까 9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보셔도 좋겠다. 그러니까 뭐 10만 원은 그 추후적인 거고 외국인들이 30%까지 산다고 하면 뭐 10만 원 넘겠지만은 그거를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9만 원 목표가 잡고 그 정도 전에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 목표가 9만 원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5를 던져주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리포트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또 목표가를 상향했던 종목이죠. 효성중공업.
15%가량 상승해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변압기에 대한 실적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효성중공업 오늘장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지만 그래도 모두 5를 던져주셨습니다. 김응태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지난 이틀 동안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또 중국에 대한 딥시크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조정을 나왔는데요. 그거를 언제 또 그랬느냐 듯이 오늘 실적에 대해서 개선을 부과했다는 소식들 때문에 오늘 그 장중에 신고가 부분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이번 분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대 매출액을 끌어올렸고 앞으로에 대한 매출도 꾸준하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별로 안 좋은 소식이었죠. 미국에 있는 큰 산불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오늘 샘 올트만이 방한을 했던 것만큼 AI에 대한 수요도 증가될 수 있다는 거가 역시나 확실시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에 따라서 전력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장 가치가 다 남아있을 거라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한번 슈퍼사이클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추가적으로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변압기 또는 전선 케이블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성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압기뿐만이 아니라 전선 쪽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짧게 또 이렇게 여쭤볼게요. 변압기가 좋다 하면 O, 아니다 전선 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X, 그리고 아니다 두 개 다 조금 부담감이 있다 하면 세모를 던져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O, 세모, O. 변압기가 많고요. 조기준 매니저는 세모 둘 다 조금 힘들 것 5로 같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왜 바꾸셨나요? 그럼 그 이유 여쭤볼게요. 방금 질문을 못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아, 그래요? 딴 생각하고 변압기가 좀- 5였어요. 네, 변압기가 오라면 변압기를 들어야죠. 전선은 지금 이제 쌍봉이 나올 자리고요. 실적보다는 이제 변압기는 추가적으로 그 뭐 전력 수요 관련해서 많은 수요가 나오는데 전선은 지금 현재 관련했을 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물론 엄청나게 기업이긴 했지만은 두 회사 LG, LS와 더불어 이제 LS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전선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렇게 살만한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점 회사냐 아니면 변압기는 여러 HD 현대랑 효성중공업이랑 그 외에 이제 일진전기랑 재련전기 살 게 많기 때문에 아마도 좀 선택 사항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변압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압기와 전력을 전자기기 그리고 그 전력 쪽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변압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효성중공업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5를 던져주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종목 대동기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서도 6%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시간 외에서도 4.75%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왜 올라갔는지 그 이유도 여쭤보고요. 앞으로 연속성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대동기어 두 분께서 O, 조기준 매니저 X 들어주셨는데요. 이가라 매니저의 O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저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가 잘 끝나게 되면 그 다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좀 얻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조만간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이나 휴전이나 어느 방향 쪽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제3국에서 푸틴을 좀 만날 수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올라왔던 거는 재건 쪽으로 좀 반응을 보인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재건주들 또한 마찬가지로 약간 관세에서 거래가 본 테마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대동 기어나 대동 쪽이나 이거 이외에 재건 관련 종목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묶이면서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X 의견 주셨습니다.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뭐 50억에서 100억 미만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 시총이 1,200억 정도, 뭐 1,300억인데 중요한 거는 뭐 개별적으로 이제 테마 종목이고 뭐 그걸 관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여러 종목들이 너무나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안정적으로 사기는 뭐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뭐 3%나 5% 수익을 내야 되는 종목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가장 이제 종목 중에서도 보면 신용 비율이 6.77입니다. 물론 이제 5%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중소형 테마 중에 신용이 높은 주식들은
갔다가도 금방 밀립니다.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실적 측면에서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안정성으로는 조금 위험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김응태 매니저님은 사실 작년부터 트럼프 취임 전까지 이 재건과 관련된 종목으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막상 취임을 하고 나니까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재건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단기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동견은 오늘 시간에서 올라왔던 이유는 이제 재건보다도 일단은 중국이 농기계에 대해서 미국산 농기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아마 수급적인 측면에서 올라왔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아마 재건주들이 아마 대부분 올라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기계가 올라오다 보니까 재건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왔고 또 트럼프에 대한 이런 발언들 때문에 재건에 대한 움직임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금에서는 지금 시장에 대한 포커스가 관세 쪽에 대한 약간 좀 치중되고 있다 보니까는 일단 그 외적인 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북한을 방문할 거라는 이제 일정 부분이 좀 소외 등한시 되고 있는데 아마 이 관세 부분에서 조금 일단락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떠오르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섹터들이 재건 테마가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보복 관세와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는 만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O 그리고 한 분께서는 X 의견 주시면서 대동기어 해봤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종목이죠. 알테오젠입니다. 장중에 6.10%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시간 외에서도 강한 흐름을 유지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또 공시가 났기 때문인데요.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이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OX로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알테오젠도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테오젠이 기다리고 있던 재료가 하나 나와준 겁니다. 제가 알고는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재료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제가 공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00억짜리의 유상증자가 나온 건데요. 원래 시장에서 알고 있던 거는 1,500억이 아니라 2,00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0억보다 500억이 작은 1,500억 나왔다는 것 자체도 약간 지금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현재가가 37만 원대에 있는데 원래 기준 주가가 있습니다. 기준가가 34만 8천 원인데 얘보다 2% 할증을 한 35만 6천 원에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만약에 리피싱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최저 전환가액은 30만 원이라는 점을 봤을 때 약간 이런 것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이외에도 옵션에 대한 내용들하고 공시 자체가 알테오젠한테 굉장히 유리한 가격 조건으로 또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잠깐 차트까지 보게 되면 요 내용이 나오기 전부터 이제 제가 30만 원대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이다라고 제가 한 달 내내 노래 불렀는데 이제 20%대 이상 상승이 나와준 위치에서 나와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내일은 세론에 대응하면서 1차 매도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세론에 한번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세론 나타나게 되면 알테오젠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차트상 저항 자리가 38만 원짜리인데 다 왔거든요. 그 자리에서 세론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재료가 첫 번째가 나온 거고 그 다음 나와야 될 재료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금 조달도 완료한 만큼 그 다음 재료가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2월 때 될 거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눌릴 때 다시 한 번 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일장에서 세론이 나와준다면 오히려 그 부분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 네. 만약에 이 이슈로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이슈까지도 나와준다면 또 굉장히 큰 상승이 불러일으켜질 텐데 네. 전고점까지 뚫을 가능성도 보입니까? 저는 이번에 제약바이오 사이클이 정말 제대로 한번 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3월달 공매도 재개하기 전에 제약바이오가 오버슈팅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고점 넘어가는 또는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오버슈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알테오젠도 그런 만한 재료를 갖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와 에이비엘 바이오도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이번 시기에 적어도 이번 달에는 적어도 다 전고점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바이오주 인사이트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탑5 5 종목 어떤 성적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신 종목은 총 4종목이나 있었는데요. 한국콜마, JYP엔터, 그리고 효성중공업, 알테오젠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고요. 대동기어는 실적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던져보면서 조기준 매니저 홀로 X 던져주면서 대동기어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탑5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기 전에 이혜린 아나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